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2016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무디스는 글로벌 거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2년간 주요 20개국, G20의 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 성장률은 올해 2.8%에 이어 3%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유의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최근 4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ICE 유럽 선물 시장에서 12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67센트 하락한 81.6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10월 19일 이후 최저 가격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 알리바바가 지난 11일 중국 광군제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전날 광군제 당일 매출이 총 571억 위안, 약 10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 IDC가 추산한 500억 위안을 웃돈 것으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제2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FTAAP 구축 구상 로드맵이 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시 주석은 아펙이 FTAAP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채택한 것은 실현을 향한 역사적 한걸음이라며 이는 FTAAP 프로세스가 정식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01% 상승한 17,614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0.19% 상승한 4,660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07% 상승한 2,039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독일 지수 0.18% 상승한 9,369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 0.24% 상승한 6,627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5%가량 상승한 4,244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어제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 모두 기분 좋은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외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분들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증시가 대표님 말씀대로 우상향 추세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도 미국과 유럽 모두 상승하긴 했지만 그 폭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큰 상승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큰 상승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미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 2,000포인트 상승했어요. 거의 뭐 2,000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 비율로 보면 거의 한 13%, 종합주가 지수가 13%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3% 같으면 우리나라 지수도 13%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2,100이나 2,150 가야 되는 그런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도 굉장히 깝깝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합니다. 미국 지수들이 대단하죠.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그리고 반도체 4대 지수들이 반도체 지수 먼저 올라가 정고점에 부딪히는 모양을 보입니다만은 끊임없는 상승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증시 또 상해 증시도 그렇죠. 어제 신고가 갱신하면서 음봉을 냈지만 그래도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 다 신고가인데 우리나라만 이런 분인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파생의 영향인데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주식은 뭐 가는 길을 갑니다. 하락폭이 38%의 저항대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간이 조금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다. 지금 20일 이평하고 캔들 차트의 이격이 조금 큽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지만 그 전체적으로 주식은 뭐 크게 상승의 여력에 별로 문제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승 패턴을 보면요, 굉장히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격계단형입니다. 계단이 이제 이렇게 모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승 고점에 이제 매도를 하고 나면 언제든지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고점이다 이렇게 싶을 때는 언제든지 속된 말로 매도를 치고 기다리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 자체 보면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의 상승이 조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종합주가 상승에 비해서 지수가 굉장히 거래량이 지금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소위 말해서 다이버전스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거래량이 폭발할 때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식을 끝까지 한번 버텨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보통 주식이 그 많이 볼 때 이제 ADX를 많이 보는데요. 주가가 지금 이번에 ADX가 그 바닥에서 이제 저번에 이제 ADX 그 8월 만기 때는 8월 때는 ADX가 높은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활동성이 높은 자리에서 끝났다는 주가 꼭지인데 이번에 ADX가 주가 바닥에서 ADX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바닥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 특히 이제 큰 손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이번에 ADX가 제가 볼 때는 반등 국면 지금 이제 ADX가 하락해서 반등으로 국면인데 ADX가 반등할 때까지 주식은 추가적으로 저는 반등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ADX가 지금 특히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저번처럼 ADX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때가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인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장세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컴퓨터가 고장나 그런데 조금 이따 접속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새 선물 리딩에 많이 동참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코스닥 보실 것 같으면 코스닥이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550전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에서 여러분 빠른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봉들 보시면 여러분 뭔가 느낄 겁니다. 뭐냐 올라오면 떼겠다는 전 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점에서 분명히 한번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보시면 변동성 지수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는 것은 변동성 지수가 우리가 보통 한 13 이상 되면은 돈 손짓고 헤엄치기다, 돈 먹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변동성 지수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제 거의 바닥에서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한 70포인트, 80포인트 떴는데도 변동성 지수가 14 가까이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사다 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변동성 지수가 너무 높은 가운데서 올라와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변동성 지수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2 이하 갈 때까지는 주식은 상승 트렌드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식 흔들림 없는 마인드를 갖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보시면은 뭐 극과 극을 다니고 있어. 밑에 이제 위쪽이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밑에 코스닥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8월부터 코스닥은 박살나고 코스피 상승했습니다. 꾸준하게 비싸게 오다가 이제 계속 이제 여기서 9월 20일 9월 중순 지나서 같이 폭락하고 반등 같이 했다가 또 같이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코스닥이 좀 제가 볼 때 음봉이 영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코스닥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조금 할 타임이 아니다. 지금 뭐 코스닥 주가 빠지면 실적 괜찮으니까 버텨라. 그 실적 따질 때 여러분 당시 액면가 5,000원으로 따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코스닥에 지금 보시면 뭐 일목균형표 오늘 제가 볼 때는 조금 갭 상승 후에 밀릴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굉장히 멀리 좀 하는 게 좋다. 예, 코스피는 오늘부터 이제 기준선이 그 사이 움직이는 기준선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러분 뭐 굉장히 오늘부터는 조금 코스피가 조금 틀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고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모양을 그 사이 다른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코스피가 살아 있어요. 그 이제 양봉의 굉장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투자 심리선을 한번 볼 것 같으면 투자 심리선 자체가 아직까지 절대적인 과열이 아니다. 이번 주가 바닥 때 투자 심리선 침체 국면, 이번에 제로가 나왔었죠. 제로 나온 후에 주가가 반등한 타임에서 아직까지 과열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자 심리선 과열 때까지는 여러분께서 주식을 그대로 갖고 계셔도 충분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코스닥은 지금 과열이 바닥입니다. 바닥이라서 반등하는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과열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예,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당시 짧은 순환매 여러분들 현금화를 최대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그 수출업체들이 워낙에 그 하루의 움직임 폭이 뭐 거의 10원 가까이 됩니다. 거의 몸살 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원화 어쨌든 뭐 1,100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엔화 약세에 따르는 원화 약세 이것도 지금 충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경쟁이 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엔이 아직까지도 1,100원에 우리나라 1,100원 비슷한 이제 1대1이면 괜찮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조금 엔이 좀 약세입니다. 더 약세인데 제가 볼 때는 엔이 추가적으로 약세되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화가 1,100원 우리나라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하여튼 뭐 외톨백입니다. 외톨백인데 외톨백이를 곧 끝내지 않을까. 거기다 금값 유가가 서서히 상승한다. 이 상승은 뭐냐면 세계 경기가 이제 크게 나빠질 건 없다 이렇게 보고 특히 우리나라 주식이 우리나라 경기는 크게 나빠질 것 없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글로벌 증시의 상승 이거는 우리 자체 지금 자체는 마이너스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고경의 특검이 어쨌든 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객력 특검이 이제 늘지 않습니다. 왜 늘지 않냐면, 과거는 주식만 했는데 지금은 선물도 많이 하고, 옵션도 많이 하고, 해외 선물이 아니라 사실 해외 주식이죠. 석유하고 금하고 팔고 사고 하는데, 상품 주식이죠. 상품 주식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융주, 이제 고객력 특검이 과거에 이제 고객력 특검 20조 넘어가지고 주가가 푸싱해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 힘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는 앞으로는 아직까지 한참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력 특검을 그게 의존할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하방, 기관은 상방 쪽으로, 걸어놨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선물은 최근에 이제 지금 평균 가격이 있죠. 평균 가격에서 크게 볼 겁니다. 옵션입니다. 옵션이 우리 풋옵션 매도, 기관들의 풋옵션 매도 이거는 상방력으로 보고 있다. 이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이 무조건 이기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이기고 있는데 개인들 어제에 비해서 또 많이 데미지 입고 있고요. 300억 마이너스. 외국인들은 540억 마이너스. 나머지 그 돈을 누가 땄느냐? 기관이 다 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제가 다른 말은 필요 없고요. 우리 개인들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400억 정도 터졌는데요. 지금 400억 터지고 지금 300억 정도 남은 그런 분인데, 지금 이 콜 매수나 풋 매수 이 포지션을 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옵션 갖고 계시는 분들, 손 털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현명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고 있죠.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사는 모양이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쁘죠. 연속적으로 계속 사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지수가 1960포인트 낮은 지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볼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나쁘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수가 바닥이 확인하고 사세요. 확인하게 샀어요. 확인하게 샀어요. 확인하라는 그런 시황은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양다리 시황이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그 서울경제 빼놓고 나머지 우리나라 전 경제신문, 경제방송들이 증권방송들이 다 망한 이유가 양다리 걸쳤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다 찢어져가지고 3,000년 묵은 여우가 됐다는 전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 주식은 극단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콜라인이 푸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콜 마인드를 갖고 있다. 뭐 요할 건 없습니다. 자기가 푸시면 청송촌놈 반대로 가가 돈 먹겠다 하면 반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에게 콜 마인드가 충분히 있는 그런 장세고 저는 넉넉히 잡아서 충분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락폭의 62%까지는 충분히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고요. 선물도 그 생각보다 보시면 그 선물도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도 굉장히 많이 물린 분이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 개인들이 선물을 이 고점에서 물린 분이 많죠. 많은 분들 과연 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실을 확정지으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12월 만기에서 해결 안 되면 3월 만기 연장해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분. 그리고 보통 이런 한번 홍역이 크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익이 납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무리를 안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내 말은 뭐냐면 손절매치고 나가면 손실 확정이니까 확정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국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 매물대 보면 매물이 바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 팔고 있거든요. 매물이 집중된다는 것은 이 매물이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이 고점 매물이 나올 때까지는 주식이 지지를 바꾼다. 보통 단기 전에 우리는 선물 매물대 보시면은 분명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손절내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일봉 랭코 차트가 아직까지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봉 랭코 차트가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업종으로 보시면 업종 자체가 어제 이제 전환돼서요. 업종이 랭코 차트가 전환돼 랭코의 상단 부분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956인데 오늘 만약에 그 돌파 하루만 더 하면 랭코가 상방 트랜스로 갑니다. 가면 지금 랭코 보시면 상방 트랜스의 매물대층이 거의 이 2000포인트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은 기죽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저거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EQ 볼륨 차트 보시면 EQ 볼륨 차트 제가 지금 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1975포인트 여기에 매물대만 있지만 매물대가 여기 사실은 종합주가의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매물대가 이 부분만 뚫고 보면 매물대가 2000포인트대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호가공백이 있다는 것은 여기 이쪽 아래쪽에 보면 호가공백이 주가가 점프하듯이 호가공백은 갭상승 돌파 부분입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의 2판 항시 갭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올라갈 때 돈 못 먹고 내려올 때 그냥 소나기 다 맞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쿨하게 좀 갖고 계셔보고 한번 고통을 한번 건너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경제센TV 항시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겠죠? 김장 가격이 배추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김장 10폭이 나뉘어서 주위에 나누는 그런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또 선물 리딩 하겠습니다. 많이 접속하셔서 여러분 같이 웃고 같이 즐기는 정성촌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저는 항시 잃어본 편이고 콜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코스피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예상해 주셨고요. 코스닥은 현금화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현대기아차의 주주 친화 정책에 힘입어서 1960선에 안착했습니다. 특히 수능날인 내일은요, 옵션 만기와 금통위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관심주였던 현대건설은 시초가 대비해서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AS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198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는 재료가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강력한 상승보다는 숨고르기의 상승으로 2평간의 수렴을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어제 유럽이나 다우 쪽도 크게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10월달에 소비 판매 지표가 되겠죠. 이 10월달에 소비 판매 지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소비 시즌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순환매의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에서 조선주로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자동차주로 어제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지수보다는 역시나 이제 순환매 시장 속에서 그 누가 현재 빠르게 적응을 하냐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어제 이제 중요했던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하락,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삼성전자가 5% 상승으로 지수가 1%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지만은, 어제는 5%의 반절이 되겠죠. 2%가 넘는 그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 결국에는 이제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좀 강화된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되면서 골고루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장까지의 포트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계좌 수익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수익으로 인해서 이제 이번에 재비가 날지 아니면 우울한 상황을 보낼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포트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도 장사가 이번 연도에 끝났습니다. NC소프트 이 종목만 남겨두고 사실상 이번 연도에 좀 마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사실은 NC소프트 한 종목으로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넘게 수익 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특히 이번 연도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고객분들이 못해도 5천만 원 이상은 수익을 좀 낸 그런 상황이고, 많이 내신 분들은 2억대, 3억대로 좀 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연도에 장사는 끝났다. 다만 이제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부터 1월 말까지 정부 정책적인 테마 섹터의 매집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장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좋은 그런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포트의 문제가 되겠죠. 포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포트 변경이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물려서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매도나 손절을 할 때도 손이 안 나가는 게 이제 개미들의 최대 양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3% 빠져서 올라오겠지. 10% 빠지니까 기업 검색해보고 실적 찾아보고, 10% 이상 빠지니까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가는 상황들이 참으로 개미들의 어리석은 그런 시장 상황 대응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서 빠르게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혹은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만나서 함께 꾸려가야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무지막지한 그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결국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 포트 중에 가장 완벽한 그런 포트 중에 바닥권에서 현재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 NC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NC소프트가 이제 사실상 중기 투자, 우리가 중기 투자를 진행했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 상한가 팩토리를 상한가 팩토리를 하면서 메디톡스 이후에 3개월 이상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이 이 NC소프트입니다. 자, 메디톡스도 17만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가 25만 원 그 주가의 상승. NC소프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결국에는 중기 투자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재료성 투자, 왜 진정한 가치 투자는 워런 버핏을 알고 우리 센티비 시청자분들은 모르냐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우리가 종목별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면서 우리는 선취배의 관점으로 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매수 접근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테마주도 누가 먼저 선정을 해서 남들이 올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냐, 아니면은 같이 따라서냐, 이 부분들. 대형주도 수단매를 점치면서 모바일 게임주들의 하락세가 반드시 이 PC게임 주들, 특히 게임주를 통틀어서 실적이 가장 좋은 NC소프트로 매기가 쏠릴 것이냐, 이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일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컴투스나 게임빌의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각기 6%씩 게임빌 컴투스가 고가 대비 상당히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바일 게임주들 하락에서 나올 수 있는 수단매, 이 수단매는 NC소프트로 좀 들어온 상황이고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20% 이상씩 상승하는 상황인데 이제 내일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또 한번 우리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예상치, 글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번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어찌됐건 현재 구간부터는 서서히 우리가 1차적인 신용화 8,000원부터 1차적인 고점 라인에 근접했다는 거 알고 대응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상향과 더불어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경우는 18만 원대까지 직진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와준다면 최상의 그런 시나리오는 연말 계좌는 대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 NC소프트의 실적과 더불어서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지속적으로 저를 믿고 참여해 주신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주가 상승률로 보답할 것이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이 되겠죠. 현대건설입니다. 이 현대건설은 어제 이제 처음 추천을 드리면서 하락 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단 어제 하락세로 좀 마무리되면서 매수 근접할 수 있는 가격권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하락 시 모아간다라고 포인트를 좀 잡으시고 이번 주는 매집 기간, 그 다음 주는 슈팅 기간 정해져서 간단하게 포트 정리를 하면서 오늘장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정강 후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나 백날 지수 떠들어봐야 종목 수익 발끝에도 못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별 트레이딩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드코 멘토님의 시장 상황과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오후 2시에 방송되는 오늘장 내일장에서요, 이드코의 CPR 시간이 방송이 되는데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에 상담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